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0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수육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육, 편육, 제육 이런 거 우리 식당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수육, 편육, 제육. 그래서 이 말이 한자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보면 정육과 정육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자를 쓰지 않다 보니까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만 원래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과 관련된 이제 글자들이 낱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기 육이 되겠죠. 그런 낱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에 수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육이 이렇게 원래는 수육에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숙은 익었다, 이걸 성숙했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익을 숙. 그리고 육은 이제 고기 육이다 이렇게 되겠죠. 익을 숙자는 사실 상당히 복잡하죠. 여기에 누구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 누구숙. 낱말로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만 누구라는 이제 문장 속에서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불화, 연화발을 넣어서 익는다, 익을 숙이다. 이 누구숙이라는 건 사실은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제사를 지내는 모양인데 여기에 연화발이 들어가면 이제 제사 음식을 장만할 때 어떤 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익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기육은 고기 덩어리를 나타낸 모양이다. 네, 이 고기 덩어리를 옛 글자로 이렇게 썼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어떤 근육이다. 고기의 근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모양이 이렇게 변한 것이죠. 네, 이렇게 변했는데 이것은 보면 이 옛 글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다룰자와 비슷합니다. 네, 다룰자와 엄격히 보면 조금 다르지만은 지금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어를 가지고 고기를 나타낸다. 그때는 육다룰이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룰자를 보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는 고기를 가리킬 때도 있다. 고기를 가리킬 때는 육다룰이라 한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은 글자를 잘 보면 뜻을 보면 이게 하늘의 달을 가리킨다 또는 고기를 가리킨다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편은 조각편자예요. 네, 이것도 부수자입니다. 조각편. 편육은 고기를 이렇게 조각조각 썰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 편육이다. 그리고 이제 저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육. 우리가 제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육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저는 돼지 저자예요. 이 두 글자 다 같이 씁니다. 돼지 저자다. 발음은 여기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놈자다. 네. 그리고 돼지 시자가 있죠. 네. 돼지 시자와 놈자자 합쳐서 돼지저. 네. 그리고 여기에 큰 개견이 붙었어도 돼지다. 그래서 둘 다 저로 한다. 그래서 저육이 원래는 돼지고기를 얘기한다. 그것이 변해서 우리가 지금 음식으로 얘기할 때는 제육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사전 한번 봤습니다. 사전을 보니 수육을 찾으니까 수육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삶아내어 물기를 뺀 고기다. 그렇죠? 수육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우리말로는 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이제 쇠고기의 살이나 내장을 삶아 익힌 것이다. 쇠고기다. 수육은 쇠고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익을 숙이라는 것은 연화발을 빼면 누구숙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빼면 누릴 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획을 하나 더 빼면 형통할 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는데 이 글자 두 개는 이제 숙이다. 근데 향과 형은 헷갈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이게 아래 글자가 아들 자자냐 그렇지 않은 글자냐에 따라서 향, 형, 형통한다. 또 누린다는 것은 향유한다, 향수한다 할 때 그것이다. 이것은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편육은 이제 국어사전을 보니 그냥 얇게 점인 수육이다. 네. 수육이라는 것은 익혔다는 것이죠. 익힌 고기다. 그런데 수육이라고 단지 얘기할 때는 사실은 쇠고기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편육은 얇게 점인 수육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돼지고기가 주가 되는 것이다.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육이다 사전 찾으면 제는 이제 한글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저육이 변한 것이다. 저는 앞에 돼지 저자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제육은 돼지고기를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제육볶음이라든지 제육덮밥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수육이나 편육처럼 쓴 것이 아니라
볶음이나 덮밥용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돼지전은 우리가 보면 저팔계, 그렇죠? 저팔계, 손오공과 나오는 이제 저팔계 할 때 이 돼지전을 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돼지를 나타내는 글자는 이제 부수자는 이렇게 돼지 시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돼지 돈이에요. 돈가스 할 때 돼지 돈, 돼지를 뜻하는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수육이에요. 그렇죠? 수육. 예, 먹음직스럽습니다. 수육. 그리고 이건 이제 편육이다. 편육은 잘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돼지 머리 같은 것을 눌러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청이 져 있습니다. 고기의 종류가. 그렇죠? 그것이 편육이다. 제육은 일반적으로 볶음이라든지 또는 덮밥 같은 걸로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한다. 이 수육과 편육과는 모양이 다르죠. 이것은 양념해서 이렇게 볶는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육은 기본적으로 쇠고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편육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물론 쇠고기로 편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육은 단지 돼지고기란 뜻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편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수육이라는 것은 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기름기가 많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기름기가 많지 않은 쇠고기를 가지고 수육을 만든다. 그럼 편육은 어떤 것이냐? 고기를 삶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삶아서 돌덩이 같은 무거운 것으로 이렇게 눌러서 기름기와 핏기를 뺀 뒤에 얇게 썬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수육보다는 편육이 어울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육은 눌러가지고 돼지머리 같은 것 있죠. 돼지머리를 눌러서 이렇게 자른 것, 그런 것이 주로 편육이다. 그렇지만 가끔 쇠고기로 만든 편육도 있기는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을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 중에 정육, 네. 정육이란 말은 잘 안 쓰지만 정육점은 많이 쓰죠. 정육점은 이렇게 씁니다. 정할 정자로 쓴다. 그런데 한자로 보면 정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을 정자로 쓰는 것과 정할 정자로 쓰는 것이 있다. 발을 정자로 쓰는 육을 붙이면 쇠고기의 살코기를 얘기한다. 돼지고기의 살코기는 정육이라 하지 않는다. 발을 정자다. 쇠고기가 중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할 정자를 쓰게 되면 쇠고기도 되고 돼지고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이나 뼈 따위를 발라낸 살코기를 그것을 정육이라 한다. 좀 정리했다. 그렇죠. 정하게 이렇게 갈라냈다. 그것이 이 정이고 쇠고기 살코기는 발을 정자로 쓴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육점 할 때는 이 정육을 쓴다. 정육점. 왜냐하면 쇠고기만 파는 것은 아니죠. 다른 고기도 같이 이제 판다. 그래서 정육점이라는 것은 쇠고기나 돼지고기 따위를 파는 가게다. 요즘 막 식육점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푸주간이라 했다. 푸주간. 푸주간이라는 것은 포주란 말에서 나왔다. 이 포자는 이제 부엌을 얘기한다. 어쨌든 포주에서 푸주간으로 많이 쓰는데 언젠가부터 정육점이라는 막 그런 얘기를 썼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육점이라고 하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에 정육점이라는 말이 나온 게 1960년대에 신문에 나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육점은 이렇게 정육을 쓰고 쇠고기는 발을 정자로 쓴다. 막 그 정도. 예. 한자로 이제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 구분을 이제 잘 안 하고 구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막 특별히 구분해서 이렇게 낱말을 잘 안 가리는 막 그런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육자와 관련 들어간 것은 상당히 이제 낱말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혈육이다. 그렇죠? 피를 나눈, 피와 살을 나눈 형제를 혈육이다. 부모지간, 형제지간. 고육이다도 마찬가지죠. 뼈와 고기다. 고육, 고육지친, 부모와 자식 간이라든지 이런 것이에요. 고육상잔, 네. 형제지간에 싸우는 걸 얘기한다. 6.25를 얘기한다든지 이럴 때. 육성이다. 마이크를 쓰지 않고 하는 말을 육성이라 한다. 네. 맨소리다. 이렇게 되겠죠. 육필이다. 타자를 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육필이라 한다. 육필원고, 원고 이제 손으로 쓰는 거 육필원고다. 근육이다. 그렇죠. 힘줄과 고기를 얘기한다. 육화했다는 말,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육화. 몸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영적인 것이 몸으로 변했다. 주로 기독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 네. 어떤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적인 것이 어떤 보이는 몸을 입었다. 이렇게 되겠죠. 어두육미,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육박을 한다. 몸에 바싹 다가오는 것을 육박입니다.
그렇게 몸끼리 바싹 다가와서 이렇게 싸우는 것을 육박전이라고 하죠. 육박. 육수. 네, 냉면 육수라든지 이제 고기를 삶은 물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육식물. 네. 이것은 우리가 선인장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보면 아주 안에 수분이 많이 있는 막 그런 식물을 다육식물이라 한다. 고육책이다. 네. 내 몸을 이렇게 상해서까지 하는 어떤 방책을 얘기한다. 자기 몸을 이렇게 쓰라리게 하는 것이죠. 몸을 잘라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고육책이란다. 육자가 상당히 많이 쓰이죠. 네, 오늘 수육. 네, 수육은 수국에서 온 말이다. 편육은 돼지고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기름기와 피를 빼고 나서 자른 것을 편육이라 한다. 수육은 일반적으로 쇠고기를 얘기한다. 제육이라는 것은 저육에서 왔다. 저는 돼지 저자다. 네, 정육은 쇠고기의 살코기를 얘기한다. 정육점은 이렇게 정리한 고기,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뼈를 발라내고 기름기를 떼내고 한 그런 곳을 고기를 정육이라고 그것을 파는 것을 정육점이라 한다. 이런 것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